1월 5일 수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11월 채용 공고가 1,060만 건으로 집계되면서 전월 대비 감소했습니다. 워런 버핏의 애플 투자 수익이 1,200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8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입원율은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5세에서 11세 어린이 대상 부스터샷을 승인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현지 시간 화요일 뉴욕 증시 현재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새해 첫 거래일을 좀 기분 좋게 시작을 했었고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는데 현재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아마 오늘도 종가 기준 최고치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1.67%를 기록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자세한 글로벌 시장 흐름 강수민 그리고 이혜은 외신캐스터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수민 캐스터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마감까지 30분을 남겨두고 있는 뉴욕 증시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과 금리 상승을 주시한 가운데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0.7% 오르고 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떨어지고 있고 S&P 500 지수는 현재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우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오늘 장에서도 장중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편입 종목 가운데 현재 22개 종목이 상승, 나머지 8개 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제 재계주들이 흐름이 좋은데 캐터필러가 5% 넘게 오르면서 다우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요.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등의 금융주도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와 함께 어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S&P 500 지수는 오늘도 장 초반에 장중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하지만 그 후 기술주들이 하락하면서 마이너스권으로 내려왔고 현재는 낙폭을 줄여나가면서 상승 전환한 모습입니다. 나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핀두어두어가 11% 넘게 급락하면서 나스닥 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고요. AMD와 테슬라, 옥타가 4% 넘게 떨어지면서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반대로 엔비디아도 4% 넘게 떨어지고 있고요. 빵주도 오늘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크게 세 가지 시장 포인트를 주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점. 두 번째로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67%까지 올라섰다는 점입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경기 회복세를 고려해 예상보다 일찍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미국의 지난 1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1개 섹터 중 5개 섹터가 하락, 나머지 6개 섹터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강세로 에너지주가 가장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고 있는 금융주들이 그 뒤를 이어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헬스케어주가 오늘 가장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 기술주가 하락을 주도하고 있고 커뮤니케이션주도 부진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위터와 핀터레스트, 스냅, 그리고 줌 비디오 모두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넷플릭스도 오늘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국제유가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매월 하루 40만 배럴씩 증산하기로 한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국제유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WTI 가격은 1% 상승하며 77달러 가까이 거래되고 있고 브렌트유도 1% 오른 79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강세 속에서 오늘 에너지주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셰브론은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현재 2%대 오르고 있고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7%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사상 처음으로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한 애플이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오늘 장에서는 1%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테슬라는 어제 장에서 13% 넘게 급등하더니 오늘 장에서는 4% 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포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가 이번 주 F150 전기 픽업 트럭 주문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1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또 포드는 2023년까지 전기 픽업 트럭 생산 규모를 2배 가까이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크레디트 스위스가 제너럴 일렉트릭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11월 세계 회사로 분리하겠다고 발표한 후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지만 그 이후로 25% 반등했다는 분석이고요. 오늘장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도요타도 살펴보겠습니다. 도요타가 2025년을 목표로 기본적 차량 소프트웨어를 실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요타 자사의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도 판매할 방침이고요. 해당 소식에 오늘장 7% 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금융주들이 흐름이 좋다고 앞서 설명드렸는데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4% 넘게 오르면서 상승폭이 큽니다. 웰스파고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2022년 금융주 가운데 최선호주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코카콜라입니다. 구겐하임이 코카콜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여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경제 활동이 정상화된다면 코카콜라 매출도 늘어날 것이고 주가도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장 2% 가까이 코카콜라 오르고 있습니다. 풋라커도 살펴보겠습니다. JP모건이 풋라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하회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줄고 있고 재고 문제로 상반기 성장이 저해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장 3% 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행주 흐름도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여행주들이 반등세를 유지하면서 카니발이 2%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로얄 캐리비안도 2%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항공주도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잉은 오늘도 3%대 오르면서 어제에 이어 다우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요. 아메리칸 항공도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금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0.8% 오르면서 1,814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시황 전해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ETF 시황의 이엔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ETF가 상승 그리고 하락했는지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 종목입니다.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는 건 어제에 이어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 에너지 관련 ETF입니다. 앞서 시황에서도 전해드렸듯이 오펙 플러스 회의 결정이 유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 유가가 오름폭을 보이자 관련 ETF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에너지 관련 ETF 모두 상승폭이 큰 ETF 리스트에 올라온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커명 GUSH인 디렉시온 데일리 S&P 5일엔 Gas Exporters and Producer Bulls 2x Shares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ETF 디렉시온에서 운용하고 있고 미국 원유 기업의 성과 두 배치를 추종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8.15%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NRGU 역시 12.18% 상승하고 있습니다. 은행주, 어제에 이어 오늘도 랠리 이어가고 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는 게 은행주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준의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불안 심리가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모양인데요. 또 현지 시각 1월 4일 나온 각종 일자리 관련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서 국채금리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상승폭이 큰 마이크로섹터스 US 빅뱅크 인덱스 3X 레버러지드 ETN 살펴보시겠습니다. 해당 ETF 티커명은 BNKU이고 현재 BMO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은행 대형주들의 성과 3배치를 추종하고 있는데 오늘장 11.25% 오르고 있습니다. 대형 은행 관련 ETF뿐 아니라 지역은행, 중소형 은행주를 따라가는 ETF들 역시 이렇게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아크 이노베이션 ETF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제 13% 가까이 상승했던 테슬라 오늘은 내리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해당 ETF의 약 10%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외에도 약 6%를 구성하고 있는 텔라다켈스도 급락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또 금리 인상이 아크 이노베이션 ETF에게는 악재라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크 이노베이션 ETF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이 대부분 기술주기 때문인데요. 현지 시각 1월 3일 배런스는 아크 이노베이션의 거품이 터지고 있다는 헤드라인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아크 이노베이션의 부진한 모습 때문인지 오늘장 안티캐시우드 ETF로 알려진 터틀 캐피탈 쇼트 이노베이션 ETF가 오르고 있습니다. 해당 ETF 터틀 택티컬 매니지먼트에서 운용 중이고 티커명은 SARK인데요. 현재 5.92% 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ARKK는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된 중국 기업들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징둥닷컴 보시면 현재 약 이렇게 6%가량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른 미국 상장 플랫폼 기업들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네트워크 안전심사 방법을 제정해 시행해오고 있는데요. 현지 시각 1월 4일 중국 정부는 해당 지침을 수정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가 데이터를 처리할 때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안전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침은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중국이 해외 상장 기업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자 뉴욕에 상장된 중국 플랫폼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ETF들도 일제히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디렉시온 데일리 CSI 차이나 인터넷 인덱스 불스 투타임쉐어스 살펴보시겠습니다. 티커명 CWEB인 해당 ETF는 디렉시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해외 상장 중국 기업들의 성과 2배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CWEB 오늘장 약 10% 내리고 있고 다른 중국 플랫폼 관련 ETF들도 모두 내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건화물 관련 ETF인데요. 건화물 가격은 지난 2021년 석탄,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 수요가 높아지면서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인도네시아가 새해 들어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해운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관련 ETF도 오늘장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브레이크웨이브 드라이버크 쉬핑 ETF 살펴보시죠. 티커명 BDRY인 해당 ETF는 ETF MG에서 운용 중이고 건화물 선물 가격을 추종하고 있는데요. 현재 8.91%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네, 24시간 잠들지 않은 해외 투자 뉴스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현재 시간 화요일 뉴욕 증시 어제와는 정반대로 조금 아쉬운 시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제 또 주인공이었던 테슬라가 4%, 애플이 1%, 그리고 엔비디아도 3% 넘게 빠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저희는 계속 이슈 확인해 봐야겠죠. 와운의 김형철 대표 그리고 최보아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첫 번째 소식 화면 통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펙 플러스가 증산 규모를 2월달 그대로 유지하기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고 관련주들도 모두 다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뉴스 살펴볼까요? 네,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펙 플러스가 2월에도 하루 40만 배럴의 증산 규모를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석유 수요에는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펙 플러스는 매달 원유 생산량을 얼마나 늘릴지의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하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2월과 3월에는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석유 시장은 2022년에도 지정학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대립과 오펙 플러스가 진행 중인 이란 핵 협상까지 면밀히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에서 WTI는 77달러 선에서 브렌트유는 8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음까지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11개 섹터 가운데 에너지주 섹터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3% 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같은 흐름 어떻게 더 적용을 시켜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조금 뭐 코멘트가 좀 나왔는데요. 일단 오미크론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경기가 지속적으로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지속적으로 좀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포인트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에서도 일단은 뭐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들이 좀 좋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일단은 뭐 정유화학 관련된 부분들 요즘에 워낙 이제 뭐 조정폭이 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일부 리바운드 움직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정도로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을 정유화학주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네, 제너럴 모터스를 제친 도요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1위를 탈환했다. 오늘 도요타와 제너럴 모터스 일제히 급등하고 있는데요. 역시 최보아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제너럴 모터스가 9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자동차 시장 1위의 왕좌를 내어주게 됐는데요.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한 건 바로 도요타였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제너럴 모터스는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총 221만 8천 대를 팔았는데 이 도요타의 233만 2천 대에는 못 미쳤습니다. 193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 제너럴 모터스는 경쟁사였던 포드를 꺾고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 1위를 달성했는데요. 이 무려 90년간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반도체 칩 부족 사태를 극복하지 못해 난관에 부딪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반도체 공급난으로 여러 차례 공장의 가동을 멈췄던 제너럴 모터스는 2021년 미국 시장 판매량이 전년 대비 12.9% 급감한 반면 공급망 부족 사태에 잘 대처했던 도요타는 같은 기간 판매량을 10.4%나 늘렸습니다. 이로써 도요타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시장 판매량 1위에 오른 외국 자동차 기업이 됐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서 전통 자동차 업계와 그리고 신생 전기차 기업들 주가 흐름이 좀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한 리비안이나 그리고 니콜라 같은 수소 전기차 모두 다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앞서 저희가 또 방송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제너럴 모터스랑 포드가 모두 잘 가고 있는데 여기는 또 어떻게 분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도요타가 이제 좋았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국내 증시에다가 이제 영향을 같이 보면은 현대차가 어쨌든 미국에서 이제 도요타랑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근데 도요타가 일단은 좋게 움직임이 나왔다는 건 상대적으로 현대차나 기아차가 미국에서 이렇게 판매를 잘 했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조금 던져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이제 뭐 자동차 업계에는 조금은 좋지는 않은 뉴스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간 이제 좋았었던 테슬라가 좀 조정을 받는 반면에 포드랑 GM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좋았었던 이유를 보면은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이제 그 매수 심리를 좀 자극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자동차 시장 자체는 전기차 쪽 그리고 수소차나 이제 친환경 자동차로 얼마나 빠르게 전환을 하고 생산을 잘 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높은 멀티플을 좀 부여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그러한 이제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내놓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 자동차 업계 기업들보다는 미국 기업들이 조금 더 향후에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너럴 모터스가 한 50% 그리고 포드가 150% 급등을 네. 했거든요. 올해도 계속 이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그 포드가 150% 정도 이제 네. 뭐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작년에 이제 뭐 자동차 쪽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기업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은 보통 테슬라를 떠올리는데 정말로 이제 미국 전기차 쪽 그러니까 테슬라가 아니라 다른 기업이라는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생산 라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전환을 빠르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자동차는 결국 안정성이랑도 많이 이제 결부가 되고 그다음에 판매가 많이 나와야 이익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쪽 기업들을 꾸준히 조금 지켜보는 것도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뉴스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2% 돌파 가능성은 오늘 1.67%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최부학 캐스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미국 국채금리가 2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이를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10년물 국채금리는 현재 1.6%대로 한때 1.71%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이 10년물 국채금리는 모기지 대출뿐 아니라 소비자와 기업의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현지 시간 4일 CNBC에 따르면 채권시장 분석가들은 10년물 국채금리가 단기간에 2%를 웃돌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주가지수 상승을 훼손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10년물 국채금리는 당분간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올해 중반에는 2% 부근으로 오르겠고 이번 주에도 1.75%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또 오는 5일에 공개될 12월 FOMC 의사록이 새로운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하니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세가 지금 미국 시장, 금융시장에도 상당히 영향 주고 네. 있는데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 주게 될까요? 결국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이 인플레이션 그 비용 증가를 소비자한테 전가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이제 인플레이션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주가의 움직임이 좋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 영향력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기업과 그리고 그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실적에 훼손이 없는 그런 기업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좀 오늘 장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금리와 이제 그 성장주 쪽에서 약간 이제 차익 실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굳이 성장주 그다음에 이제 가치주라는 관점을 이렇게 이분법으로 보시지 마시고 일단은 그 가격 전가력이 있는 그리고 시장 지배력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투자를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와운의 김영철 대표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IB들이 선정한 2022년 유망주 정리해봤습니다. 전가은 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2022년 추천 종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바클레이즈는 유망 종목 35개를 선정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주가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는데요. 그 이유로 오미크론 영향보다는 공급난과 소비 트렌드의 변화, 또 중국 리스크에 집중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1개 섹터별로 추천 종목을 하나씩 선정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021년에 꼽은 종목은 대체로 한 해 흐름이 안 좋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픽이었던 디즈니나 쿼보, 쉐브론 같은 종목들이 시장 수익률에 못 미쳤습니다. JP모건은 가치주와 성장주를 나누어서 10종목씩 추천주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내년에는 공급난 충격이 완화되면서 중국이나 신흥국 시장의 소비 트렌드가 개선되고 정상화될 것이라고 봤으며 주가 상승세는 대체로 내년 상반기에 이뤄지고 하반기에는 횡보장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럼 바클레이즈의 추천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클레이즈가 선정한 35개 종목에는 에너지와 금융주, EV 소비재, IT 종목들이 많이 담겨 있었는데요. 우선 경기 리오프닝에 따라 헬리버튼과 슐럼버거 같은 에너지 분야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이러한 흐름이 석유 수요 전상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가 꼽은 금융주 가운데 목표가까지 상승 여력이 가장 높은 종목은 LI 파이낸셜이었는데요. 올해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은행들의 이익이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소비재 종목 중에는 딕스 스포팅과 익스피디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꼽은 2022년 추천주에서는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엑손모빌과 CVS 헬스 주가는 작년에 5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으며 웰스파고는 6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세 종목은 이미 S&P 500과 해당 업종 수익률을 모두 크게 앞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웰타워는 글로벌 의료 관련 부동산 투자 리츠 회사입니다. 위 세 종목만큼 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지만 다른 2022년도 픽보다는 작년 수익률이 양호한 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JP모건의 추천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치주 중에서는 작년 수익률 순서대로 주택건설업계 1위인 레나,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제너럴 모터스 등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예상보다 양호한 대출 손실과 자산운용 수수료 등으로 경기 재개장에 따른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가가 약 47%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테슬라 못지않게 준비된 전기차 업체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성장주 가운데에선 빅테크 리더 애플과 아마존이 또 강세를 보이는 한 해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면 디즈니의 작년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반등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다국적 제약사 일라이릴리와 생명과학기업 다나어에도 기대를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글로벌 IB들의 추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은 오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계속됩니다.